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귀농, 귀촌학교와 연계한 전남 먼저 살아보기 청년학교 운영과 민간단체 참여를 전제로 한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등 2건의 도 인구정책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청년학교는 시군당 2억 원 이내에서 2개 시군을, 인구 희망찾기는 한 곳당 500만 원 이내에서 10개 단체를 선정해 콘텐츠 개발과 역량 강화 교육비 등을 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황전면과 중앙동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회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해당 자치위원들을 통해 마을 사업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행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에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돼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신년 구상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여수 지역 경제의 두 축인 석유화학 산업과 관광 산업이 올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여수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6조 원대 투자를 발판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신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삼동지구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순천이나 방향도 함께 이 충전소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의 또 다른 화두인 관광정책은 질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가격 공시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올해 여수시의 신년 구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세계 섬 박람회 개최와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남산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은 과거 낭만포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남산공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한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 등 각종 서민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거나 미온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시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도적으로 뭔가를 좀 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이 한 거는 그냥 따라하겠다. 이건 참 발상이 안타깝죠. 화태 백야구간 연도교 건립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낭만포차 이전 장소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도 올해 여수시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남과 진도에서만 운영했던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올해부터 전남 동부권에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에서 진행할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위탁 운영할 비영리 단체를 다음 달까지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 학생과 군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전라도민의 호국혼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과 유적지 탐방 등으로 꾸려지는데 지난해에는 7,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가장 먼저 도입된 한국공항공사에 연초부터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오히려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여수공항에서 공항 소방대로 근무해온 A씨. A씨는 지난해 8월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드디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 신세를
끝낼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는 발표하자마자 저희 이제 고용 안정이 되겠구나. 저희가 계약 측에서 좀 더 안정이 돼서 좋게 이루어져 가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재직자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공항공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신입 경력 구분 없는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채 소식에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반발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자체를 몰랐는데 공고가 뜨고만 싸졌어요. 이렇게 공고가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사측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시한 1차 필기시험에서 A씨는 결국 불합격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중 절반이 A씨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A씨와 동료들은 출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공개 채용을 했는데 공부 안 해도 이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문제없이 근무를 해온 직장에서 인적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를 해봐서 왜 불합격했는지 대부분 인적성 검사에서 다 탈락했어요. 이 같은 상황은 여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면서 A씨처럼 직장을 잃게 된 소방대원은 전국 14개 공항에서 모두 88명.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나머지 재직자도 2차와 3차 시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국 모든 공항에서 경력직의 대규모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안전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불합격자를 상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나온다던 구제 방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공사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방대원들은 불안함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계속 안 나온다면 저희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흥지역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흥지역에서는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수, 축, 임역 11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현직 이외의 출마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녹동농협과 파령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 조합장 선거가 극심한 혼탁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네거티브 선거와 금품 선거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정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서 백일해 환자가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특히 호흡기를 통한 전염력이 높은 만큼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해는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96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재판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라도 오겠다는 뜻입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법의 심판대에서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개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월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은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지금 당장 법의 심판으로 죄값을 치르라.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현 청사에 동측 부지를 선호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는 청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개방성과 접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측 부지를 건립 부지로 확정하고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천시 생목동 생목벽산아파트 3, 4, 5, 6동 주민 1동 26만 5천 원, 저전동 8통 주민 1동 26만 원, 향동 10통 주민 1동 25만 3천 원, 왕조 1동 비봉 서해 골드빌 아파트 주민 1동 22만 원, 덕연동 22통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5차 아파트 504동 주민 1동 10만 3천 원, 여수시 광림동 새마을 부녀회 1동 10만 원, 시전동 송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저전동 매일정육점 강순심 10만 원, 도사동 소라 여자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월호동 3통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연향중학교 또래상담반 동아리 1동 5만 5천 원, 여수시 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조승민 5만 원, 쌍봉동 29통장 정가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영광, 함평, 신안, 목포가 포함된 충남과 전남 서해 내만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계속된 한파로 연안 수온이 2도에서 6도씨까지 하락함에 따라 국민수산과학원이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들 해역에서는 양식생물 저수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능성어와 돕류, 조기, 쥐치 등은 저수온에 특히 취약해 양식어가들은 사료 조절과 영양제 공급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송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5톤 미만 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에 일률적으로 20%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1000cc 미만 경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차는 30% 등으로 세분화시켜 확대 지원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가스와 유류, 그리고 연탄 등 생활 필수품 운송비도 주민들은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남 하동의 한 제야 사학자가 영호남 독립운동가 46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은 지난 1927년 하동에서 제2.3.1운동을 주도한 광양 출신 김무일 선생 등 영호남 46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립운동가 발굴은 경남 독립운동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하동군 지역 미발굴, 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하동군과 함께 추진해 재판 기록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총 43,340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수도권 지방은 미세먼지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밀려가면서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강원도 원주와 충북 보은, 전북 익산 모두 80마이크로그램 웃도는 등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이들 지역의 먼지도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대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0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내내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는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 지방에,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라도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